사내 정치의 희생양이 된 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사내 정치 줄서기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요약하자면 윗상사분들이 바뀌는 과정에 기존에 이 조직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이유로 일도 자리도 다 뺏겼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신하고 이겨내야 할까요? 저는 10년 전 경력사원으로 지금 회사에 입사해서 신사업을 추진해 매년 매출을 크게 성장시켜 오고 있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조직도 커지면서 함께 하신 부서장님도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러던 중 소속 본부가 바뀌었고 부서도 하나 더 생기면서 제가 속했던 부서와 새로 생긴 부서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국 작년 말 기존에 모시던 임원과 부서장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고 저희 부서에는 새로운 임원이 오셨습니다. 부서장 후보로는 제가 올라갔지만 결국 갈등이 있던 부서의 부서장이 제 상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매출 목표가 크게 상향되었는데 업무와 히스토리를 모르는 상사들을 모시고 각종 보고와 피드백의 지옥에서 저는 미련스럽게도 밤잠을 설쳐가며 일해 목표를 크게 초과 달성했습니다. 정치, 라인 상관없이 일로 인정받고 싶었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가 났고 새로 오신 윗분들은 전사의 주목과 칭찬,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실적이 잘 나오고 보니 연말 인사를 앞두고 결국 저는 다른 부서로 담당 업무도 없이 발령이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뒷말과 모함, 오해와 배신 등 너무 많은 사건을 겪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부서에서도 일이 없다 보니 어울리기도 어려워졌고 앞으로도 제 20년 경력과는 무관한 일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미련스럽게 지금까지 버텨온 저를 원망하면서도 제가 잘못도 없이 밀려나 도망가는 것 같아 퇴사라는 선택을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버겁습니다. 이 상황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착한 분 아닌가? 아니 저 같으면 엿 한번 무봐라 이렇게 하고 잘 안 해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아니 진짜 왜 열심히 하셨어요? 이해가 안 돼. 근데 뭐 주변이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성의 있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세상에는 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이런 분들이 이상해졌는데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대표님. 근데 이제 좋은 사람, 이걸 인정해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이런 분들이 빛나는데 아니면 이제 이렇게 당하는 거지. 이분이 그 사례의 제목으로 본인을 사내 정치의 희생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사내 정치의 소용돌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열심히 했냐는 거지. 그치. 나는 왜 정치를 안 했을까? 정치의 흐름을 읽어야지. 정치를 하는 재능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내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아야지. 지금 입사 2년 차가 아니고 경력으로 입사해서 10년이 넘었으면 중참이거든요. 회사 중참인데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일만 했다고 하니 제가 안타깝다 못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냉정히 따지면. 안에 오히려 이분이 정말 말씀 주신 대로 중요한 사람이면 네. 빠져서 네. 이가 빠지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기회를 줬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랬어야지. 이가 실이구나. 차라리 그랬어야지 되는 상황인 거죠. 이분들이 지금 사연자가 해준 일의 성과를 낼름 자기들 성과로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연자가 어떻게 이렇게 그 처리할 수가 있나요? 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뒷담화의 대상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열심히 하신 거를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되게 불편한데 조금 더 이제 그 사회적 지능을 발휘하셨다면 우코치님 말처럼 엿먹어봐라. 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새로운 상사가 지시한 것만 하면 되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서서 알아서 이제 해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연을 딱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사람을 열심히 하건 열심히 하지 않건 이미 그 사람의 머릿속에 이 사연자가 들어가 있지가 않은 상황에 잘해줬으니까 배려해야지라는 정도의 성숙함은 없었던 것 같아. 그 상사가. 그러니까 성숙되지 못한 상사랑 일하는데 지금 그분한테 성숙함을 요구하는 거는 그것도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도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음. 이게 일하러 들어와가지고 기존에 있는 조직의 임원을 밀어내는 정도라고 하면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상에 이래 많은 매니저들 중에 내가 진심으로 열심히 하면 실제로 알아주는 매니저의 퍼센테이지는 얼마 정도 되나요? 저 코치님. 몇 프로쯤 될까요? 이게 통계적으로 몇 퍼센트인지는 이렇게 계산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묵묵히 일했는데 몰라주더란 얘기는 저는 훨씬 많이 들어요. 맞아요. 진짜 80 내지 90%가 열심히 했는데 몰라주더라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그렇게 한 많지 10이나 20%? 많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가 잘못됐다고 말하면 아마 사연자 입장에 굉장히 억울하실 건데 열심히 하신 거는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태도예요. 아름다운 태도지만 제가 이제 조금 앞으로 신경을 쓰셔라 하고 싶은 거는 상황을 좀 보셔라. 지금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인가를 보실 필요는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분이 이제 이직을 퇴사라는 선택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 상황이면 퇴사를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곳에 혹시 가시더라도 이런 맥락을 파악하고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시라는 의미에서 이걸 먼저 짚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연차나 모든 걸 고려할 때 또 이 회사가 그런 문제만 빼놓고 나오면 또 괜찮은 회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지금 약간 한직으로 오신 거잖아요. 이 시기를 누리십시오. 네. 괜찮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죽으라고 고생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 월급은 계속 나올 거고 이때 지금 아마 그동안 일했던 그 경력이나 레코드가 이렇게 사라지진 않았을 것이고 조직에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당분간 일이 없는데 뭐 굳이 일을 만들려고도 하실 필요 없고 한 몇 개월 동안은 이제 이렇게 좀 상황을 고개를 들고 조직이 돌아가는 상황을 좀 관찰하십시오. 관찰하시고 이 조직이 또 조직이 아직까지 있다는 얘기는 일은 없는데 조직이 있다는 얘기는 가능성이 있어요. 일이 없는데 조직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조직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심기일전하실 때까지 시간을 좀 보내시고 여기서 또 사연자님 기여할 부분이 뭐가 있을지 좀 찾아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이분 사연에 이런 말씀도 있었거든요. 지난 경력하고 무관한 일이 주어질 것 같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이제 이분이 이직해온 이유도 얘기하셨어요. 전문직 경력직으로 왔다라고 하셨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분한테는 네. 이 전문성을 살리는 게 또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나 끝까지 여기서 간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좀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몰입하시는 분들이 외부하고 단절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좀 요 시간에 네. 외부에 이전 직장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현 직장에서 만난 외부 사람들이 있을 네. 텐데 좀 만나보시면서 네. 돌아가는 얘기도 듣고 그렇지. 내가 어떤 잡들이 있는지 그렇지.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보는지 예. 준비해야 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런 조직 헤게모니 속에서 어떻게 처신했는지도 배우게 돼요. 그냥 이제 커리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장면에 내가 노출돼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좀 보강하는 시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근육이 좀 빠지면 근력 운동하듯이 내가 지금 사내 정치력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고 사내 정치력을 키우시는 시기로 좀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저도 그 정치에 밀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경험으로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 네. 내가 정치력으로 밀렸다 하더라도 내가 노력했던 거나 성장했던 거나 네. 능력이나 이런 건 없어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네. 네. 자기 자신의 했던 것에 대해서 돌아볼 건 돌아보고 또 내가 가진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다음 행보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전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희생양이라는 그 단어를 쓰셨잖아요. 조직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희생당했어라는 어떤 그 프레임으로 자기를 설명하잖아요. 대부분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 다음에 옮길 때도 인터뷰 할 불편해요. 때도. 그래서 회사 내에서 내가 희생을 당한 건 지금 현실 이게 상황적으로 보니까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희생양이라고 나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네. 없어. 그걸 규정하는 순간부터는 주변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고 지금 이 새로 오신 그 임원진에 있는 그 멤버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공격하는 포인트로 써요. 그래서 태도의 문제나 뭐 예를 들면 적극성의 문제나 뭐 이런 걸로 공격 포인트를 삼습니다. 희생양은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관계가 더 불편해지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네. 네, 좀 그래서 더, 벗어나시기를 네, 네. 용기를 가지고 네. 네,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